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입니다. 지난 1, 2, 3강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메타 정기 교육을 하러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는데요. 그 1, 2, 3강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셨죠? 대신 오늘부터는 실제 광고 세팅 단위로 들어가서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이론 그리고 실무 관련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트 설정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광고 세트 중에 성과 목표를 정하는 그 단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 앞선 강의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이 성과 목표에는 캠페인 유형에 따라서 좀 매우 다양한 성과 목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DB 업종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광고 진행하시는 이커머스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캠페인 분리에 대한 기준 앞서 캠페인 단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캠페인 분리에 대한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출, 광고를 노출하는 것 자체에 목표,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트래픽,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데이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 전환도 다른 전환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구매 전환 위주로 한번 캠페인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큰 틀에서 캠페인을 분리한다고 하였을 때 노출 캠페인은 물론 다른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잡았을 때 광고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용도, 그러니까 성과 목표 여기서는.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은 홈페이지에 대한 매력도. 왜냐? 이 트래픽이라는 게 홈페이지 안에서 발생하는 무언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도 쌓고 다시 광고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매력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환은 뭐 장바구니가 있고 결제 시작이 있고 구매가 있고 이제 마지막 퍼널 중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긴 하겠죠. 뭐 그 다음에 리텐션이라든지 여러 개 있긴 하겠지만 일단 광고 단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장바구니, 결제 시작, 구매 이렇게 세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내가 광고를 하는 그리고 랜딩으로 넘기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캠페인 분리 기준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지도 캠페인을 클릭하였을 때 광고 세트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스크롤 좀만 내리면 바로 이렇게 성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성과 목표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밑에 이렇게 인지도 목표의 성과 목표가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노출수 극대화,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 이렇게 총 3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그 캠페인 설명할 때 인지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앞에 제가 그 광고 소재 매력도 파악이라고 한 부분 한 번에 말씀드려볼게요. 자,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광고를 여러 번씩 노출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번씩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남성 제품이라면은 타겟을 남성만 잡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 엄마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는 뭐 한 20대 후반부터 여성에게만 이렇게 타겟 잡거나 어쨌든 최소한의 그 타겟 범위가 있겠죠. 일단 그 타겟 범위를 최소한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륨으로 치면 최대한 많은 볼륨을 잡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를 성과 목표로 하고 광고를 집행했을 때는 이 타겟군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이 타겟 볼륨을 넓힌다고 그랬죠. 이 타겟을 넓혀, 이 말이 타겟 볼륨을 넓힌다는 건데 이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타겟팅만 걸어놓고 최대한 많은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측했을 때 이 제품은 이 스니커즈는 20, 30대가 인기가 있겠다. 이 트래킹화는 40, 50대가 인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광고를 집행하는 소재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광고 세트 안에서는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그리고 이 세팅값, 이 소재에 대해서는 이 타겟군이 최대한 알맞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이 좋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를 성과 목표로 할 때는 이 타겟군을 확인하는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출수 극대화. 자, 노출수 극대화는 이게 밑에 읽어보시면 최대한 여러 번 광고를 표시, 즉 한 사람에게도 4번, 5번 광고가 뜰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예산 대비 타겟이 좀 넓으면 2번, 3번 정도 뜨긴 하겠죠. 어쨌든 여러 번 노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타겟이 좁혀져야겠죠. 좁혀져 있어야겠죠. 어떻게? 앞에 도달 목표로 타겟군을 확인했으면 이 타겟군에게만 노출하는 이 광고를 만들어서 이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순서가 최대한 타겟을 넓혀서 도달 목표로 우리 이 세트에 대한 타겟군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일 효율이 좋은 타겟군만을 하는 세트를 따로 만들겠죠. 그거를 노출 목표로 새로 노출을 해요. 그래서 이 광고 소재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달로 파악한 이 타겟군은 이런 소재에서 매력을 느끼구나. 아, 이 소재는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고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고 소구가 어떻게 잡혀 있고 어떤 점이 강조가 돼 있고 할인율 퍼센트가 아니라 가격이 잘 나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 매력 포인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성과 목표로 할 때는 이 노출수 극대화를 성과 목표로 할 때는 이 소재의 매력도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 자, 이거는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이 과거 10수년 동안 설문이나 기타 페이지 이벤트 등에서 고객 데이터를 쌓아왔어요. 이 인간의 행동은 불확실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10년 전 데이터가 지금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좀 더 광고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달 목표든 노출 목표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인원 그 볼륨이 좁겠죠. 그러니까 표본이 좁겠죠. 광고를 무시하거나 광고를 봐도 그냥 넘기거나 뭐 광고를 눌러도 구매를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광고 성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에 포함되는 이 사람 표본은 엄청 좁겠죠. 그래서 이 타겟을 좁힌 다음에 우리가 앞에 노출 성과 목표에서 소재 매력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력도 확인한 이 소재에 대해서 형태나 소구 등을 세분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소재 매력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뭐 할인율 기재 아니면 할인 금액 기재 아니면 레이아웃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형태랑 소구를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세밀하게 분리를 해서 이 정말 디테일한 정보값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픽 캠페인 말씀드릴게요. 자, 캠페인 목표에서 트래픽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광고 세트 단위 여기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또 스크롤 내리면 성과 목표가 있고 이걸 딱 누르면 밑에 두 가지 트래픽 목표가 뜹니다. 자, 읽어보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는 광고에서 연결된 웹사이트나 인스턴트 경험을 조회할 가능성이 큰 사람, 즉 이 제가 광고에 설정한 랜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랜딩에 트래픽이 찍힌 사람, 트래픽이 찍혀야 돼요. 이거를 아마 광고를 누르고 바로 딱 끄면은 트래픽이 안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픽이 찍혔다는 거는 어쨌든 페이지가 온전하게 뜨고 이 완전한 화면을 한번 봤다는 거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한번 조회가 찍힌 이 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클릭수 극대화는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 어디든 랜딩으로 넘어가지 않든 말이 조금 비슷한데 결과값은 다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설정한 트래픽 값이 찍히는 거고, 이거는 광고를 클릭만 해도, 즉 메타 대시보드에 클릭이라고 집계되는 그 값에 대한 증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 랜딩 페이지에 트래픽이 찍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픽셀을 심어야 되죠.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픽셀을 못 심죠. 그러면은 이 랜딩 페이지라는 트래픽이 찍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큰 분류에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이 성과 목표는 픽셀 사용이 가능한 랜딩에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링크 클릭이라는 성과 목표는 픽셀 사용이 불가능한 랜딩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때. 크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이 광고의 그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걸 좀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애매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CTR 3포에 뭐 CPM 25,000원 나왔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는 가용 예산이 월 300이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이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 매우 높고 월 가용 예산이 1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은 데이터 값이라도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하고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라서, 이 트래픽에 대한 성과 목표는 픽셀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랜딩 페이지 조회와 링크 클릭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판매, 즉 전환 캠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그래서 판매 캠페인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뜨죠. 자, 우리가 앞에는 못 보던 무언가가 있어요. 픽셀. 이거는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이 나와서 제가 그냥 픽셀 이름이라고 가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 픽셀을 딱 누르면 바로 밑에 전환 이벤트라고 뜨죠. 그래서 이 전환 이벤트, 지금은 구매라 되어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액티브 이벤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이 구매, 결제 시작, 밑에 장바구니, 이거 세 개를 가장 밀접하게 보겠죠. 근데 보시면 옆에 전환 API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PI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전환 값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트래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카페24나 이런 그 호스팅이나 솔루션 등을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연동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들어가면 토큰을 설정하고 이제 매개 변수를 수동으로 넣어서 이 값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할 줄 몰라요. 이건 개발자가 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 API 연동이 가능한 솔루션이라던가 뭐 호스팅이라 하면은 무조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매로 지금은 해놨는데, 물론 구매라는 이 값이 머신러닝을 활성화하기에 딱 알맞은 볼륨이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머신러닝 활성화 안 되는 정도의 볼륨이에요.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거나 예산이 적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를 아무리 이렇게 광고를 집행해도 머신러닝이 계속 비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머신러닝이라 뜨죠. 그렇게 비활성화가 되면 광고를 돌리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역퍼널, 저희가 유저의 유입 경로에서 최종 구매까지 리텐션은 빼고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뭐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고 뭐 인지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유입이 되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스크롤하고 장바구니 넣고 결제 시작했다가 구매하고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구매가 만약에 10건이라 부족하면 결제 시작은 10건보다 많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이것보다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결제 시작이 만약에 15건이라 할게요. 얘도 부족해. 장바구니도 보통 구매랑 결제 시작보다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또 이 장바구니 30건도 부족해요. 뭐 컨텐츠 조회 50건 머신러닝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자체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최대한 최종 퍼널로 가되 머신러닝이 제한된다면 역퍼널 순서로 머신러닝이 활성화되는 성과 목표를, 전환 이벤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긴 하셨죠? 네, 이제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가 실제로 대시보드를 보면서 각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다 보니까 방대한 양이 좀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강, 6강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고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